안녕하세요. 취업지원실 전문 상담사 신보라입니다.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합격 입사지원서류 작성법 프로그램을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잘 습득하셔서 구직 활동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용을 듣고 궁금하시거나 또 실전으로 작성해 보실 때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취업지원실 개별 상담으로 요청하셔서 보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텐데요. 전체 진행 내용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 2020년 채용 동향과 각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고요. 입사 지원 서류의 의미, 세부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안내와 자기소개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작성 클리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른 2020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수출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제조업과 금융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일자리 변동 양상은 노동시장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8개 주요 제조업인 기계, 조선, 전자, 선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의 2020년 상반기 일자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전망 사항입니다. 최근까지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조선업종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섬유업종은 2020년 상반기에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전자,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 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 및 보험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지만 비슷한 고용 규모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제도인 신입 모집 방식은 어떤 흐름에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831곳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채는 10.5% 줄고 수시는 10.4%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수시 1.0%, 중견은 8.6%, 중소는 10.3%로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이나 인력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 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하는 수시 채용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AI 채용 방식 도입입니다. 2019년도 11월 기준으로 국내 185개 기업이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큰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AI 채용을 도입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 도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AI 채용을 어느 정도로 채택하고 있을까에 대해 현재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서류 과정이 중대한 대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검증은 이미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별로 기존 직무 적합성이 뛰어난 인재들의 자소서 풀을 구축해놓고, 그러니까 즉 기준이 되는 모델링을 해놓고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직무 적합도와 성취 가능성을 체크하는데요. 여기서 표절이나 대필 같은 부정행위 등도 같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롯데, CJ, SK하이닉스, BGF 리테일, 기아자동차, KB 국민은행, KTNG, LG이플러스, 현대엔지니어링, 한미약품 등입니다. 반면 서류 과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공기업은 주로 최종 면접 직전 AI 면접을 추가 실시하는 형태로 AI 채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I 면접의 결과는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대면 면접관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AI 면접을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런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종합적으로 최근 채용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직무의 선 경험자를 선호한다. 자신만의 차별성 강화 및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인턴 채용과 수시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질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채용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핵심 공통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채용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2020년 취업준비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수시 채용의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채용 정보 탐색은 매일 할 것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 직무 중심 채용이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직무 교육을 받고 취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거나 NCS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준비하는 등 직무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적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한 사고로 자신의 기초 역량을 점검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취업 목표 설정만 하는 단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초 역량들을 활용하고 조합해서 구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은 나와 맞는 기업을 찾아가는 길일 뿐 합격 여부를 나의 가치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취업하지 못한 것이 취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나와 맞는 기업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격 여부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말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취업 지원술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현직자 특강이나 채용 설명회 등 교내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나의 시야와 정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 전형 단계가 있고 이후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단계를 거쳐 그 다음으로 면접을 봅니다. 이후 채용 확정 후에는 기업별 내부 체계에 따라 OJT 등을 거쳐 기업 조직에 적응하게 됩니다. 네, 그중 가장 처음으로 거치는 단계가 바로 서류 전형이죠. 효과적으로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인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먼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의 특성과 기업의 요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쟁력 있는 역량을 경험을 통해 분석하고 지원하려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합니다. 네, 이렇게 탐색을 통해 분석된 나의 경쟁력, 예를 들면 경력이나 실무 지식 자격증, 친화력 등이 되겠고요. 그것과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 예를 들어 인재상, 그리고 기술력, 자격, 조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또 일치되는 나의 역량 어필 포인트를 찾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이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네, 기업이 채용 단계 중 서류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별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 응시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또 전공 적합성과 학점과 어학 점수를 봅니다. 또 지원하는 그 직무 분야와 관련된 경험, 사회활동, 자격증,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와 개인적인 비전, 경쟁력 있는 차별성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입사 지원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글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입사 지원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갖고 있는 지원자에 대한 역량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입사 지원서 양식에는 회사의 숨은 목적이 담겨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입사 지원서의 내용이 면접 진행 시에 질문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자신의 경쟁력 있는 역량을 경험을 통해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과 직무의 적합함을 찾고 그를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를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 전공은 지원 직무 분야와 적합한가로, 특기 및 성격적 장점은 지원자의 특기와 장점이 업무적인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조직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가 등으로 평가하시에 입사지원서 작성에 앞서 충분히 자신이 부족한 것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본적인 이력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라 몇 가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분히 작성할 것,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력과 경험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력은 일정 기간 동안의 보수를 받은 사항을 말하고 경험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했던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 실습, 대외활동, 재능기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고요, 사전에. 그리고 제출 마감과 제출 방법을 반드시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킬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력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구분과 분야, 그 부서, 그리고 비상 연락처는 반드시 필히 기재를 합니다. 또 기본적이지만 이력서용 사진을 부착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기재 시 너무 현란한 혹은 이모티콘 등의 메일 계정을 쓰지 않고요. 무난히 영문 이름 이니셜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보시면 성적 기재 시 소시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을 합니다. 또 졸업이면 졸업, 졸업 예정이면 예정 상태에 대한 구분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경력 사항은 최신 순으로 기재를 하되 업무의 내용의 유사성, 그리고 공동회사, 단기간 수행, 기준은 6개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직위는 정규직, 인턴,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비중을 두고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의 공식 명칭과 부서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경력 사항에서 특히 담당 업무 내용을 상세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보유 역량을 이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활동 사항으로는 관련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그런 기술 또는 프로젝트 사항, 동아리 활동, 해외 경험 또는 이제 상봉사 등 그 특기 사항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어 항목으로 외국어 어학 점수의 취득 월 1, 그리고 그 발행처도 같이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자격사항은 자격증명, 취득일, 발령청 등 정확하게 기재를 하되 그 순서는 전공과 직무 관련된 순으로 기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메일 지원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메일 제목에 이름과 지원 분야를 반드시 기재를 하고요. 또 인사 담당자가 그 서류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모든 서류가 한 번에 보이도록 커서를 서류의 최상단에 놓은 후 최종 저장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회사명, 지원 직무, 신입과 경력 구분, 지원자 성명 순으로 합니다. 또 그 첨부만 지원서 첨부만 할 것이 아니라 메일 본문에 간략히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상세하게 이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입사 지원 시 메일 본문에는 간략한 인사와 혹시 파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락을 할 비상 연락처를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명으로 해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 후 첨부해서 발송을 합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지원 시 주의사항입니다. 필히 기열에서 안내한 사항을 참고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는 항목의 글자 수 혹은 바이트 제한에 맞춰 최대한 작성을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체에서 7, 80% 이상을 기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각종 첨부 증빙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 기간에 임박해서 지원할 경우 온라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버 접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지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란 자신을 글로써 소개를 하는 것이고 이력서보다 상세하게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가 나의 어떠한 것을,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의 전공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그 실력을 배양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또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또 이해력이 빠른가, 또 조직에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산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있는가 등을 알고자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글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라 이 문장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고력이 있는가, 창의력이 있는가, 글의 내용에 상충되는 꾸밈이나 거짓은 없는가, 우리말에 대한 표현과 이해력이 빠른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은 지원자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달랐던 그 지원자의 인성과 어떤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신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단편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에 적합한 그리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 인재상을 참고해서 나와 일치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인성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필하기에 좋은 소재를 선정해서 작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다음은 성격 장단점입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격, 업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적 특성을 특히 소재로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단점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데요. 다만 단점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치명적이거나 또 장점과 상충되는 모순적인 단점을 쓰지 않도록 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다음은 학창 시절입니다. 학창 시절 소지 선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는 최근 3년 혹은 5년 이내에 그 경험 사항들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전공 활동과 경험 사항 등을 통해서 지원자가 갖고 있는 그 축적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먼저 이 해당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기업에 대한 사전 탐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포지션에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기업의 목표와 맞물려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원자인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최상의 직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성, 구체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기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항목별로 해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입니다. 현재 자신의 이미지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리 없이 어필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B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3대 독자인 탓에 어려서부터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우려던 부모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제가 용돈을 벌기 위해 처음 팔았던 물건은 요리구슬이었고 이때부터 거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보면 그 해당 직무, 영업직에 필요한 그 마인드 생성, 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표현했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격의 장단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항목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성향임을 어필하고 단점을 개선, 그리고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노력했는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B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장님의 소리를 들을 만큼 다양한 취미와 특기,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BC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에 지원하기 때문에 직무에 요구되는 성품을 제시했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앞에 주관식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적인 내용을 배치한 것이 잘 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장점으로 어필을 했는데 사례에서 그 해당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창 시절 항목입니다. 큰 방향은 직무에 적합한 활동, 그런 경험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고 그 활동에 대한 동기, 배운 점, 느낀 점을 덧드린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B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원으로 활동하면서 PD 분야를 맡았는데 저의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수많은 노래와 컨텐츠 가운데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배제하고 청취자 입장에서 재미있는 것을 제공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때 영업 업무가 최고의 적성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학창시절 항목은 영업직 지원 전에 관련된 경력과 직종 진출을 위한 그 관련된 경험을 어떠한 것을 쌓았는지 그런 노력이 부각되도록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으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작성 방향은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입사하기 위해 지원자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또 포부는 지원 동기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단기, 중기, 중장기 커리어 플랜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B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영업맨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사운이 없는 기업이라는 것에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한다는 회사의 핵심 가치는 제 생활 신조와 일치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도약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회사에 대한 그 탐색을 통해서 그 관심과 그 핵심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점, 적합 인재라는 점을 이미지화해서 강조했기에 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직무,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포지션에서의 목표 제시, 그런 자신의 목표가 기업의 방향과 맞물려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입을 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격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킬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실제 써보는 것과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다뤄본 내용을 기반으로 반드시 4학년 2학기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또 준비를 권유하는 이유는 스킬적인 함량뿐만 아니라 나의 취업 준비를 입사지원서를 실제 써봄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온 것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서 작성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은 취업지원실 개별 상담을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